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2부 강림의 강성호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우리 시장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확실히 인플레이션 둔화가 뚜렷해졌다라는 시그널과 함께 미국 증시 상승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난주에 있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발 급락세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되면서 오늘 좀 기분 좋은 상승세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8월입니다. 8월 증시가 시작되는데 오늘 그래서 상한가 2부도 8월 증시 전망, 8월 증시 우리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줄서는 종목은 그래서 8월 유망 종목 탑3를 준비했고요. 줄서는 종목에 오늘 그래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여름 무더위 타파로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치킨 한 마리와 오늘 또 31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저희가 아이스크림 4분의 1 사이즈의 아이스크림을 또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이 두 가지 오늘 줄 서는 종목 1위 종목 김병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 1위 종목 두 종목 다 맞춰주시는 두 분께 저희가 각각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어서 이제 8월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장 공략주도 새로운 포트, 새로운 종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잠시 후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8월 전망은 어떨까요? 임민소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강림의 임민소입니다. 줄 서는 종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일각에서는 8월 코스피가 2,440에서 2,660선 박스권 전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분산되면서 다음 타자는 어떤 섹터가 될지 그 방향성을 탐구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또 8월에는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MSCI 편입도 예상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에 대응해야 되는 장세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섹터로는 현재 증권가에서 방산과 조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기반은 기업의 실적에 있습니다. 또 지난달 2차 전지만 계속해서 갔고 이번 달에도 2차 전지가 강한 장세 속에서도 이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 방산과 조선이었기 때문에 8월 달에도 관련 종목들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반도체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 의견으로는 2차 전지 또한 8월에 계속해서 주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도 있는데요. 오늘 출연하는 김병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그리고 유망한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줄 세워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우리 계좌를 최고의 수익률로 만들어줄 두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요? 다들 뭔가 제 톤 때문에 좀 웃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네. 오늘 지수가 상승한 것처럼 제 의자가 너무 상승해 있어가지고 예. 너무 우뚝 솟아있지 않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대로 있으면 내일도 또 증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이대로 8월 오늘. 증시 화이팅하는 마음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 지금 다리 바닥에 거의 다리가 서 같이 안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보셨나요? 아니면 좀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 있었나요?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뭐 손실에 대한 걱정은 많지는 않은 장세인데 일단 수익을 내기가 좀 만만치 않은 장세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 뭐 7월장은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시고 8월 증시를 또 한번 새롭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8월 증시는 아마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라든가 유망 종목군들이 좀 손에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2차로 이제 양극재 관련주를 중심으로 쏠렸었던 그런 수급들이 여타 종목군들은 좀 매개가 좀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7월보다는 8월 증시가 좀 더 수익을 내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7월 상당히 많은 이슈가 좀 있었고 8월에는 좋은 이슈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일단 김병진 매니저님 8월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일단 이 전망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라 그쵸. 오늘 봤던 전망이 또 내일 경제 지표 나오면 바뀔 수가 있는 그쵸. 부분이거든요. 현재까지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장세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유가가 조금 너무 많이 올라오고 오르지 있어요. 않나.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성장률이 좀 올라오고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유가는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만 조금 걱정할 부분이
때문이고 그리고 8월 달에 있는 잭슨홀 미팅 8월 24일 정도로 그쵸.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넘어가면 큰 이벤트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양호한 시장 흐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벤트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위 타파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줄선 종목이 시작될 텐데 오늘 한규수 매니저와 김병진 매니저의 각각 1위 종목을 둘 다 맞춰주신 두 분께 저희가 치킨과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힌트 한번 들어봐야겠죠?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줄선 종목 1위 종목 힌트 한번 주시죠. 전고체. 전고체. 네. 아, 너무 세게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 저는 프린터. 프린터. 프린터 하면 좀 약간 연관성이 있는 그러게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고 들으면 딱 어떤 종목인지 떠오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프린터,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은 프린터, 그리고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은 전고체. 이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자, 그럼 줄선 종목 3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열어주시죠. 네, 각각 3위 열어봤습니다. 한교수 매니저의 3위에는 에코프로가 있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3위에는 테라사이언스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바로 3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 투자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 의견은 보류입니다. 매수나 희망, 뭐 긍정이 아니고요. 예. 일단 보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들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만 똑 부러진 대답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단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에코프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장성은 일단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너무나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은 부담이 되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제가 출연을 해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빈, 포스코 같은 이런 양극재 관련주들이 급락 나올 때 첫 급락 나오는 날 이 시간대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차 양극재 관련주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급락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소외됐고 못 올랐던 종목 중심에 반등 가능성을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주가가 하루 이틀 음봉 나오고 오늘 곧바로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그 오일이평선가 위에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급등에 따른 급락은 진정됐고 반등이 나온 겁니다. 반등은 나왔는데 이 흐름은 뭐냐면 역시 이제 업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세력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안착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시세가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역시 너무나 장기간에 걸친 그 실적 호전이라든가 업황 호전이나 재료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는 이 종목은 투기적인 영역에 들어간 겁니다. 네. 주식이 투자인 이유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떨어지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투자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투기입니다. 투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국내 증시에 지금 저평가되고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접근해가지고 이 종목으로 뭐 승부를 걸고 한다라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이 종목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주가가 안 좋게 떨어질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 끝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순수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주가가 꼭지를 찍고 밀리게 되면 거기서 다 물리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 투자가입니다. 주시장은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안전한 종목에서 분명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말고도 정말 좋고 저평가되고 안전하면서도 정말 에코프로가 뭐 5년, 10년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5년, 10년 동안 가져가면은 정말 대박 터질 종목이 한국 증시에 널렸습니다. 그럴 종목이 많으니까 굳이 이 종목에 가서 리스크를 뭐 키워가면서까지 매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보류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에코프로가 지난주에 한번 엄청나게 빠진 날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돌았던 이 풍문을 좀 보면은 에코프로가 MSCI 편입 때문에 이 주가가 154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마침 153만 원 선에서 좀 주가가 빠지긴 했어요. 근데 오늘 7월 31일이고 내일 8월 1일 되거든요. 만약에 내일 오르는 신호가 보인다라고 해도 보류 의견인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펀더멘탈 가치 분석이 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투자인 이유는 펀더멘탈 분석이라든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것이 분석이 안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호재가 나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호재가 나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며칠 전에 고점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셨던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털고 물량을 줄일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쫓아가는 것은 정말 지금은 힘들다. 그리고 쫓아가서 나중에 이 시세라는 것은 뒷시세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과도하게 올랐던 시세에 따른 그 후유증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에코그룹주들 보면은 트리거가 없이 그냥 확 빠졌었고 또 맞아요. 이슈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한 153만 원 선에서 또다시 그렇게 급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맞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153만 원까지 갈지 여부도 좀 불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이틀 동안 오른 것도 대단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또 무너질 거로 봤는데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장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개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땡기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인데 개인들끼리도 분명히 이곳에서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큰 손들이 있겠죠. 그 큰 손들이 한번 물량을 확 털어버리게 되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자, 지난번에 고점 찍고 주가 급락 나올 때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주가가 무너지게 되면 시세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겁을 들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가지고 리스크를 키울 필요는 없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 3위 보류 의견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서는 아까 힌트를 들으시고 전구인가 전고인가 둘 다 어떤 게 중요하니까, 힌트냐 요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맞아요. 전구 아니고요. 전고입니다. 예, 고입니다. 네, 전고고요. 또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은 프린터였습니다. 맞죠? 네, 다음에 김병진 매니저의 3위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 이것도 의견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 의견. 이 테라사이언스도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은 저도 보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죠? 네, 이 종목은 주말에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추적 60땡이라고 해가지고 예. 네, 아시죠?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 기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리튬 사업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관련돼서 이 기업이 반박 기사를 내기도 하고 반박 관련된 내용을 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전망이 좋은 상황을 틈타서 이제 실체가 크게 없는데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몇몇 있거든요. 네.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는 뭐 정말 뉴스나 이런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런 몇몇 가지 종목들 충분히 좀 유의를 하셔서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 기업은 분기 실적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실적이나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분기 매출이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적자 기업이고 뭐 그래서 그냥 완전 뉴스로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뉴스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보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 보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2위 종목으로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2위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교수 매니저의 2위에는 동진세미캠 있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2위에는 샘CNS 있습니다. 2위에는 거의 이제 딱 반도체 섹터에서 종목들이 각각 나왔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동진세미캠부터는 좀 유망 의견 줄 수 있나요? 이건 유망 연결 드려야죠. 유망 의견이고요. 일단 동진세미캠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죠. 반도체 관련주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망한 섹터들은 아직까지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제가 오늘 동진세미캠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8월 증시도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약간은 좀
한 그런 장세가 될 건데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지는 여전히 약간은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뭐 제가 보기엔 여전히 업황이 좋은 섹터는 많이 있죠.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여전히 2차전지 괜찮고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뭐 조선이라든가 건설기계 뭐 이렇게 좋은 섹터들 아직 많은데 일단은 그래도 성장 가치라든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 큰 섹터가 어디냐, 상대적으로 큰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역시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8월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동진세미케라는 종목을 이제 가져갔던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 그 반도체 관련주들끼리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군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빨리 안 갑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가두리 장세에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가는데 이 종목이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글로벌 그 발포제 시장 점유율이 무려 35%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세계 시장 섬유율 1위입니다. 발포제라는 것은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고무 같은 그런 제품들에 이제 첨가를 해가지고 뭐 안에 이제 기포가 형성되면서 뭐 일단 뭐 그 이제 건축 내장재라든가 또 차량용 내장재 이런 데 쓰면서 약간의 그 유연하게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발포제 시장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이런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동진세미칸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특수 소재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소재 그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그런 소재를 이 단일 업체가 생산할 그 소재 수가 또 규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일 업체가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독점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는 부분들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감광이라고 하죠. 일단 이 포토레지스터도 지금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해서 지금 이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강화되고 있죠. 파운드리 사업이 강화되면서 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이제 이제 발포제 시장뿐만 아니라 네. 이 포토레지스터 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그에 따른 동반 성장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장기간에 걸쳐서 흑자 기조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종목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흑자 기조가 이어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이죠. 제가 차트를 잠깐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요건 일봉이고요. 자, 주봉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입니다. 주가가 지금 2020년부터 주가가 장기간 거쳐서 횡보세를 기록한 종목이에요. 이 회사 이제 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퍼가 한 14배, 15배 정도에 이제 불과한 종목인데 장기간에 걸쳐서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주가가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됐고 탄탄한 종목을 주시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지금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격이 좀 시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좀 출렁거리고 답답하고 또 시장이 아직은 답보 상태여서 움직임 자체가 더디겠습니다만 아마 점진적으로 안마람 받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벤트 일단 진행하고 있는데요. 채팅창 의견을 보니까 매니저님들 오늘 힌트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1위 발표를 할 텐데요. 한교수 매니저님 힌트 네. 혹시 지금 바로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만 더 주세요. 전고체, 네. 전고체도 종목이 좀 몇 개 있으니까. 있기는 있는데 전고체하고 기업 분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었고 그럼 김병준 매니저님도 프린터 이게 제일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그죠? 예. 제 힌트가 좀 추상적인데 네. 수소까지 알려드리면은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죠? 그 프린터는 약간 넌센스였으면 수소는 관련된 그 사업에 좀 연관성이 있다. 팩트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힌트를 좀 잘 드린 것 같고 마저 좀 동진 세미캠 이야기를 한 교수 매니저님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EUV PR 업체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쪽 소재, 특히나 EUV를 만드는데 일본이랑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동진 세미캠은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질
있을까라는 건 의문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이제 일본의 이제 규제 완화가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한번 당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소재의 국산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이제 과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기술력이라든가 제품력 차이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일본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거나 하는 이런 흐름들은 좀 잦을 거로 보고 있고 또 포토레지스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키워주거나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 장비주들 자체가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종목 중심으로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듯한 양상입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걸친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포토레지스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 자체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사업 쪽에 모두가 쓰여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업황 호전에 따라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부각될 수 있는 여러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없을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강점, 탄탄한 실적 그리고 기술력 제품력 이런 것들이 아마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굉장히 좋게 전망되고 있는 동진 네. 세미캠 좋다 의견으로 좋다. 2위 들어봤습니다. 예.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2위 종목 샘CNS 7월 달에 항상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죠. 맞아요. 또 새로 뉴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나요? 이 종목은 업데이트된 소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얘기가 많잖아요. 뭐 실적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주가는 또 잘 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샘CNS 제가 또 요번 그 7월달 포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전 유망으로 당연히 가지고 왔고요. 샘CNS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스트하는 기업 쪽인데 HBM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굉장히 핫한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공정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HBM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애플이 이제 내년이면 MR 헤드셋을 이렇게 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은 그거를 뭐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하지 않고 그걸 컴퓨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네모난 컴퓨터로 이렇게 메모리를 다 탑재한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 MR 헤드셋이 반도체가 컴퓨터면 반도체를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판매를 하는데 그 GPU가 서버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국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중국에 이제 반도체 최신 반도체를 주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구독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HBM3가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HBM은 이렇게 반도체를 적층하는 기술인데 적층수 증가에 따라서 메모리 칩에 대한 검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샘CNS에게 좀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샘CNS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삼성 전기가 하던 세라믹 기판 사업부를 떼서 이제 진출한 사업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이제 떼서 이제 상장해서 따로 이제 운영을 하느냐라고 좀 얘기를 해보면 삼성전기가 하면은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고객사들한테 수주를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샘CNS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기업이 이제 프로브 카드 안에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이 소재, 세라믹 기판 소재를 판매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퀄 테스트 통과하기 어렵고 구현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샘CNS 같은 경우에는 낸드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좀 주가가 바로바로 가주지 못하는데 디램량 제품과 비메모리형 제품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예. 국내에서는 뭐 이게 체제를 점유율을 치고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없고 이 세라믹 층에는 뭐 10,000개에서 10만 개의 비아홀도 존재하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아홀과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또 기술을
넘볼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는 현재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메모리 향 그리고 D램 향 이런 쪽으로 이제 프로브 카드의 세라믹 기판이 좀 판매가 되면 좀 엄청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유망으로 다시 한번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샘CNS까지 의견 들어봤고, 샘CNS는 반도체 이쪽 그 카드가 부품에 속한다고 보면 되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스트하는 부품이 프로브,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부품이 프로브 카드면 그 프로브 카드의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핵심 소재는 글로벌 4개사밖에 못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HBM이 적충수가 되고 딜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또 테스트도 늘어나는 부분이라 좀 내년,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총도 3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텐베거 기대하는 종목에 꼭 들어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8월 유망 종목 2위에 샘CNS가 있었고요. 이제 대망의 8월 유망 종목 1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2위 의견은 좋다였거든요. 1위는 과연 어떤 의견일지 궁금합니다. 한교수 매니저의 1위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있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1위에는 HPSP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벤트의 정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었고 HPSP였습니다. 민수 아나운서 말대로 2위가 좋다였는데 네. 한 교수 매니저 1위는 얼만큼 좋은 건가요? 조금 더 좋다. 조금 더 좋아요? 매우 좋은 건 아닌가요? 가장 좋다인가요? 조금 더 가장 좋다. 좋다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아까는 이제 2위는 제가 이제 반도체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동질세미캠을 가지고 왔고, 또 이수 스페셜 케미컬을 이제 1위로 가져온 것은 역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종목을 좀 아직은 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극재 관련주를 중심으로 시세가 이미 너무나 과도하게 났던 부분들이고, 또 소위 말하면 이 리튬 이온 관련주를 중심으로 종목들이 많이 났었죠. 그들 종목이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라는 그 재료를 바탕으로 이미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난 상태고, 이미 이제 그들 종목이 많이 난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시장에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그룹주를 매수하기가 좀 부담이 될 겁니다. 부담이 되게 되면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는 어떻게 되냐? 2차 전지를 잡고 싶은데 좀 상대적으로 못 올랐으면서도 안전하면서도 새롭게 움직일 만한 종목이 없나, 이런 탐색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들의 장을 주도하는 그런 장세고,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여전히 전기 자동차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여전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의 관심은 저평가로 덜 올랐던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수 스페셜 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앞으로는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 케미칼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이수화학의 이제 정밀학이라든가 전고체 사업 부분은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설립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의 핵심 원료로서는 황화리튬을 생산하고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 성장 가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의 리튬 이온 관련주 말고 걔네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가, 2차 전지주 섹터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섹터가 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고체와 폐배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와 폐배터리 쪽 섹터를 아직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겠고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들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겠고,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지금 삼성 SDI가 이제 시제품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거로 보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나올지는 뭐 예측은 안 되겠죠. 그러나 나온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만들기 위해서 고객사를 만들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서서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주가의 새로운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어떤 관심은 아직까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겠고, 시장은 아직은 그 많이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가 시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만약에 장착이 시작되게 되면 아마 그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매년 한 60%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고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폐배터리 그리고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한규수 매니저님은 8월 달에도 2차전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주가가 패턴이 이렇습니다. 일단 대장주 역할을 보였었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이 급등 후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갔죠.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하. 시장 자체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방 경직이 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죽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죽지 않으면 대장주 맥락으로 올랐던 종목이 잠깐 급등에 따른 급락세가 나왔고 반등에 나서면서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옆으로 기어갑니다. 옆으로 기어가게 되면 2차 전지주들 내에서 들어올랐던 후발주로 매개가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폐배터리 관련주뿐만 아니라 일부 2차 전지 소재주라든가 장비주들도 일부 반등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전고체라든가 폐배터리가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 8월 유망 그렇죠. 종목 1위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가장 좋다 종목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1위 HPSP 들어볼까요? 네, 저는 HPSP 뭐 당연히 유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인데 저는 코스닥에서 이 종목이 정말 진짜 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물론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좋은 종목들 제외하고 반도체 쪽에서 또 특히나 장비 쪽에서는 맞아요. 굉장히 탑이 아닌가. 그리고 또 오늘 또 신고가를 갔어요. 또 네.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그리고 이 기업이 좀 대단한 부분인 게 반도체 장비주들이 1분기에 다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1분기에 예상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은 이 기업이 유일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원래 안 좋아야지 정상인데 업종 내에 있으면 안 좋아야 정상인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분기도 컨센서스에 부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캐파가 2배 이상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뭐 몇천억을 팔면은 정말 몇천억을 수익으로 가져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화면을 통해서 추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받아놓은 캐파 그리고 또 생산 수주잔고 이게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연말까지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 이제 하반기에 생산 능력이 2배 이상으로 또 확대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신규 매출을 또 기대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신규 매출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세에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고압수소 어닐링 이 장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는 컨센서스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2년 동안은 이 기업을 대체할 기업이 없다. 라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5년 동안은 대체할 기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생산 캐파가 확대가 되고 있고 실적이 그만큼 따라와 줘 버리니까 지금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나도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는요, 제가 정말 말 안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도대체 눌리면 한번 이거 사볼까 이런 생각을 추천 한번 드려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기업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에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라이징 네. 스타가 되지 않을까 유망 가지고 왔습니다. 네, 또 1위로 주신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또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HPSP 보면은 꼭 장 초반에 되게 강하게 가고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 내려오는 타이밍에 잘 노려보면 좋을까요? 네, 내려오는 타이밍에 이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사실 분할 매수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인데 그만큼 이 기업이 사실 검증 과정은 충분히 거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이 뭐 기업이 안 좋았으면 중간에 떨어졌을 텐데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8월 유망 종목 1위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 HPSP였고요.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줄선 종목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일장 공략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7월 결과 살펴볼까요? 먼저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7월 1등은 백인현 매니저가 끝까지 차지해 줬습니다. 수익률 100%가 넘는 113%로 마무리가 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에는 조선인 매니저 10%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1위를 못했기 때문에 강성호 아나운서가 치킨 3마리를 싸야 되겠네요. 그리고 3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별 순위 백인현 매니저의 두 종목이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JW 중해제약이 31%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또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나노신소재 31% 수익률로 은메달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동메달은 조선의 매니저의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하고 있었네요. 다음은 지난주 금요일 변동사항도 체크해 볼 텐데요. 한규수 매니저의 덕산아이메탈이 지난주 금요일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덕산아이메탈 13% 수익률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간 포트 내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산네트웍스 무려 21%로 엄청 높은 수익률을 챙겨갔었고요. 덕산아이메탈 13%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심텍과 덕산하우징 그리고 성광밴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덕산아이메탈 이렇게 담았었네요. 네, 다음은 3위에 있었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포트 내에서 HSD 엔진 플러스 6% 수익률 보여줬고요. 또 코인테크도 14%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또 두산테스나도 6%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에 담았던 LS 일렉트릭도 5%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었네요. 네, 다음에 2위 매니저 조선희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효자 종목이었죠. 에코프로비엠이 23% 수익률 보여줬고요. 또 텔레칩스도 5% 넘는 6%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기가비스도 플러스 5%대를 보여줬고요. 다만 하이드로리튬이 마이너스 10% 넘게 빠지면서 전반적인 총 수익률에는 좀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다음에 1위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포트 내에는 8종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아진산업이 14%, 서현이와 21%, JW 중해제약 31%, TFE도 20%에 가까운 19%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나노신소재도 30%가 넘는 31%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113%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을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졌어요. 네. 네. 치킨 3마리 장전돼 있죠? 예, 바로 내일부터 또 준비를 해서 또 치킨 3마리 또 내일 한 번에 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고, 야금야금 또 한 마리씩 드리면서 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빨리 조선희 매니저가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매니저님들 한규수 매니저와 김병진 매니저의 리뷰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진짜 힘든 시장이었는데 한규수 매니저님 리뷰하고 싶은 종목 한 종목 정도만 들어볼까요? 최근에 소개했던 덕산하이메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워낙에 이제 과도하게 눌림이 나온 종목이었고 저점에서 찍고서 이제 올라가서 일단 단기간의 목표가까지 달성했는데 일단 뭐 단기 목표치 달성으로 끝날 종목은 일단 아닙니다. 뭐 시장 자체가 아직은 나쁜 장세는 아니고요. 변동성 때문에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일단 이 종목도 변동성 때문에 밀렸던 부분들이었고 결국엔 주가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일단 회사의 성장 가치가 워낙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약간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관점보다는 중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의 덕산 하이메탈 수익률 그래도 13%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 리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리뷰를 도와드릴 종목은요. 두산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네. 두산테스나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요. 단기적으로 내일이나 또는 뭐 내일 모레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전고점 돌파까지 좀 목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리뷰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전고점을 돌파하면 조금 수익 극대화 5만 원 넘는 가격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테스나도 2.82% 오늘 장에서 올랐고요. 최종 수익률 6.22%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8월 수익률 대결인데 모처럼 월수가 졌어요. 네. 화목 월수가 거의 매번 이기다가 화목이 처음으로 이겼거든요. 좀 위기가 아닌가, 한규수 매니저님. 다시 한번 1등의 권위에 올라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7월 장세가 조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시장이 워낙에 이제 급등락이 나왔고요. 뭐 스타일 자체가 제가 단기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됐는데 8월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8월부터는 뭔가 반전의 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또 제 매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한번 심기일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매니저님? 오늘 종목명 바로 얘기하면 되나요? 네. 네, 종목은 종목명, 예, 바로 얘기해 주시죠. 오늘 종목은- 힌트와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 힌트는 뭐 2차전지의 새로운 영역, 바로 그 새로운 영역이 전고체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떤 전고체 배터리의 대표적인 수혜주는 과거 이수화학이었었죠. 그래서 이수화학을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2번 정도 제가 매매를 하면서 매매 타이밍 정확하게 잡았던 그런 과거 움직임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제 이수화학을 이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재상장한 것이죠. 일단 실질적인 전고체 배터리 사업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집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라는 그런 맥락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단기로 이제 재상장되고 나서 긴 시간 동안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재료가 자체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만 일단 리튬 이온 관련주라든가 이런 어떤 양극재 관련주의 시세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한 부담을 느낀 새로운 자금들이 덜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바로 폐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가 될 것이고, 그중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성장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종목들은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고, 그쵸. 나오게 되면 일단 나오면 터진다. 그러나 나올 때까지가 좀 힘든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점적으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양극재에서 이제 전고체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를 잠깐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네. 직전 저점 25만 원 정도 이제 매물 좀 받고 있는데요. 25만 원 선을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좀 길게 보셔야 승부를 볼 수 있고, 그 승부를 보고 길게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큰 승부도 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은요. 일단 28만 4,500원 선에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만 약간 약보합선 28만 4,000원 선에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일단 움직이면 강할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 잡아보고요. 그리고 손절가 23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매수가 28만 4천 원, 목표가는 4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3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내일장 공략주 종목명과 함께 한 줄 힌트 들어볼까요? 네, 한 줄 힌트는 HBM 수혜. 입니다. 반도체군요. 네, 종목명은 대덕전자입니다. 7월 달에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 반도체 종목, 이 종목 하나 더 제가 좀 마지막으로 유정 의미를 좀 가지고 8월 달에는 좀 이벤트 전략, 이슈 있는 종목들 좀 많이 가져오고 신성장 기업을 좀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를 일단 화면을 보면서 이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업은 HBM 수혜인데요. HBM이 공정이 바뀜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BM이 적충수도 이제 증가를 하고, 이 FCBGA라는 고성능 기판도 사용량이 증가를 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대덕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적층되어 있는 게 바로 이 HBM3입니다. 그 밑에 이 짙은 파란색으로 패키지 기판이라고 써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대덕전자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FCBGA 고성능 기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넓어졌고 이제 사용량이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덕전자가 이제 올해 목표로 한 부분은 매출 4천억 정도, FCBGA 정도는 매출 4천억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 실제 달성은 3,200억에서 3,400억 정도 수준의 달성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이제 매출 캐파가 7천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종목은 안전하고 좀 든든
든든한 실적주니까 좀 한 종목을 일단 배치를 해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8월 달에 좀 적극적인 신성장 종목도 많이 이벤트 전략을 공략할 겁니다. 자, 이 종목 매수가를 잡아보면요. 지금 거의 신고가를 뚫으려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분인 36,250원을 매수가로 좀 잡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한 4만 원을 1차 목표가 잡고요. 손절가는 과감하게 3만 원까지 좀 널찍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매니저님은 일단 아까 얘기해 주셨던 HPSP도 장비 쪽으로 볼 수 있고 여기는 기판 부품이잖아요. 네. 부품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이번 달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HBM 고성능 반도체 이 서버향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다 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핫하기 때문에 그쵸.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이 종목을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덕전자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8월 시장 내일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지, 누구와 함께 갈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 준비되셨나요? 네, 내일도 무료방송 준비됐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은 이제 무료방송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8월 증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고 시장도 지금 현재 에코프로라든가 이 양극재 관련주들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8월 이후 시장 전망이 좀 중요하거든요. 8월 시장을 좀 한번 점검을 드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목입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2차 전지와 2차 전지 후발주들과 그리고 반도체가 메인이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외의 종목들까지 오셔서 같이 한번 종목들 한번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외하고도 유망한 종목들 그리고 섹터군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김병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오늘 무료 방송은 이제 너튜브에 김병진 검색하시면 촬영을 해놨고요. 내일 무료 방송은 오후 6시에 너튜브에 김병진 검색하시면 저와 함께 퇴근길에 만나볼 수 있으실 거고요.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다가 그 7월달 포트폴리오 관련된 종목들의 상세한 투자 포인트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8월달은 최선을 다해서 심기일전에서 좋은 종목과 좋은 이슈 있는 종목들 잘 공략해서 수익을 좀 올려볼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모처럼 달이 바뀌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둘 다 1위를 그쵸. 계속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8월 상당히 이제 화목팀의 1위를 뺏긴 걸 아마 좀 후회하면서 이번 달 오히려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두 분 모두 100% 수익률에 계속 도전했던 분들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도 60, 70% 수익이 그냥 나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8월 월수와 화목의 대결도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벤트가 나갔습니다. 오늘 힌트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답자분들도 상당히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지금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벤트 당첨자는 용용님 그리고 자두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용용님과 자두님은요, 지금 이제 10시 30분 잠시 후입니다. 12분 있다가 02-2000-4855로 전화하셔서 아이스크림 쿠폰과 치킨 쿠폰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상한가 2부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